자, 여기 국내 최고의 IT 대기업 메가코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회사가 아주 골치 아픈 일이 하나 생겼어요. 바로 미니 이노베이트라는 아주 무서운 스타트업 때문이죠. 이게 그냥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있었던 인수합병 판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법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배울 수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가코프 CEO가 결단을 내립니다. 저들이 더 크기 전에 우리가 인수합시다. 바로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게 시작된 거죠. 굉장히 단호하죠? 어찌 보면 좀 무자비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결정이 어마어마한 법적 폭풍을 몰고 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인수 계획 도대체 뭐였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메가코프 CEO의 계획, 겉으로만 보면 진짜 기가 막혔습니다. 그냥 회사를 꿀꺽 삼키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아주 여러 겹으로 장치를 해둔 정말 치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수 하나만 노린 게 아니라는 거죠. 회사를 사들이는 건 기본이고 동시에 세금은 확 줄이고요. 거기다가 경쟁사의 핵심 인재, 이 사람까지 무력화시키려는 진짜 말 그대로 한 방에 3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그런 계획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그 전략이 구체적으로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단계, 해외에다가 특수 목적 법인이라고 쉽게 말하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걸로 세금을 아끼려는 거죠. 두 번째, 당연히 경쟁자 미니 이노베이트를 사들여서 아예 위협의 싹을 잘라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회사의 핵심 개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전혀 엉뚱한 부서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사실상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와, 정말 모든 게 착착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 과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 CEO의 기가 막힌 계획은요, 실행 버튼을 누르자마자 세 군데서 동시에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그것도 서로 다른 국가기관에서 한꺼번에 태클이 들어온 거죠. 자, 이 법정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등판합니다. 첫 번째, 국세청. 이거 페이퍼 컴퍼니로 세금 떼먹으려는 거 아니야? 하고 나섰고요. 두 번째, 노동위원회. 핵심 개발자를 저렇게 보내는 건 부당해! 라며 문제를 제기했죠. 마지막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이거 경쟁사 죽이려는 독점 행위 같은데? 하면서 인수 자체에 제동을 건 겁니다. 메가쿠프 CEO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엄청 억울해하면서 이 세 건 전부 소송으로 맞받아칩니다.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회사 사겠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야 하면서 법정에서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고 한 거죠. 자, 이제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세금, 노동, 그리고 독점 문제. 이 세 가지 쟁점에 대해서 법원이 각각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한마디로 메가코프의 완패였어요. 세금 문제, 법원은 그거 그냥 껍데기만 있는 회사잖아 라고 봤고요. 개발자 인사 문제,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인수 자체에 대해서는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경쟁자를 없애려는 불법 행위다 라고 판결한 겁니다. 결국 법원은 겉으로 보이는 형식이 아니라 그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죠. 아니, 근데 왜 법원은 이렇게까지 판단을 했을까요? 그냥 메가코프가 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어떤 법률 원칙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속사정을 아는 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이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킬러 인수.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죽이는 인수라는 뜻인데요. 공정위가 딱 꼬집어서 문제 삼은 게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기술이 탐나거나 우리랑 합치면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쟤네 덮으면 우리한테 위협이 되겠는데 싶어서 아예 싹을 잘라버릴 목적으로 사들이는 걸 킬러 인수라고 합니다. 법원은 일종의 저울질을 한 겁니다. 한쪽 저울에는 경쟁을 해치는 정도를 올려놓고요. 다른 한쪽에는 인수를 통해 얻는 효율성,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지 본 거예요. 시장을 망가뜨리는 효과가 더 큰지 아니면 소비자에게 좋은 효과가 더 큰지. 결론은 뭐였을까요? 네, 법원은 저울이 경쟁 제한성 쪽으로 확 기울었다고 본 겁니다.
메가코프의 이번 인수는 무슨 시너지를 만들고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 독점적 지위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훨씬 크다고 판단한 거죠. 결국 이건 시장의 혁신을 막고 길게 보면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자 문제에 대한 법원의 표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인사권 남용이다. 아주 단호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회사를 인수했다고 해서 그 회사 직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전리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점령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준 판결이었어요. 자, 그럼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일종의 M&A 체크리스트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M&A 할 때 절대 잊으면 안 되는 3가지 원칙입니다. 첫째, 독점의 덫을 조심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쟁자를 없애려고 인수하면 안 되고 진짜 우리 회사랑 합쳐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그걸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세금 아끼려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고 이런 재무적인 꼼수는 절대 안 통합니다. 법원은 서류가 아니라 진짜 뭘 했는지를 보거든요. 마지막 3번째, 정복자처럼 굴지 마세요. 인수한 회사 직원들의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야 하고 인사를 바꾸려면 타당한 이유와 공정한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원칙들, 이거 무시했다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내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는 그런 현실적인 위험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결국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기업의 인수합병, M&A는 과연 어디까지가 성장을 위한 똑똑한 전략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혁신을 가로막는 이기적인 독점일까요? 여러분도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